예. 완주진안 무주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사망자 37명을 포함해서 총 50명, 이재민은 1116세대 9025명, 시설피해 규모만으로도 총 4만 5천 건이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위에 전국에서 성금과 봉사활동으로 피해 복구에 힘써주시는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수 피해에 대해서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서 원인과 대책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완주진안 무주 장수 지역 역시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2분이 돌아가시고 피해액만 해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약 53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용담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집중호우보다 용담댐의 방류로 최악의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네. 용담댐 주변 지역의 홍수 피해가 이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뭐 제가 현장을 가서 파악하고 또 듣고 또 보고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전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천재라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록적인 보호 같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댐 운영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꼭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를 통해서 장관님께 직접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만약에 천재로 보면 우리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인재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처음에 그 사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천재적인 요소도 있지만 관리상의 부실, 인재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예, 사과는 제가 현장을 갈 때마다 주민들 뵐 때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재와 천재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확한 원인 조사는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좀 밝히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어떤 점이 염려가 되냐면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인재 가능성이 크다, 인재가 있다라고 본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응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재로 보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국가의 보상은 물론 보상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가나 수자원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을 그러면 그랬을 때 재판을 통해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원인을 따지거나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어떻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피해 규모나 또 원인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인재로 규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주민들의 그 원인 조사나 혹은 피해 규모 조사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협조해 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 인재적 요소가 크다고 보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원인 관계를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관계를 현재 조사위원회에다 맡기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한번 자료를 보시죠. 이 자료는 올해 6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용담댐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이 댐관리 운영 매뉴얼대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사장님 그거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댐관리 운영 매뉴얼대로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댐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
홍수기 제한 수위는 홍수기에 진입할 때의 홍수기 제한 수위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수가 왔을 때에 다시 또 내려서 홍수기 제한 수위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지금 있는데 됐습니까? 매뉴얼대로 안 된 부분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매뉴얼에 준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잘못이 있다면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다시 나오세요. 예. 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그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예. 그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그 댐 관리규정 14조에 보면 홍수 조절에 관해서 다목적댐의 경우에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수 조절을 시행하고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홍수기 종료 시점까지 댐 유역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로 예보된 경우 댐 유역에 강우 예보가 있더라도 발전, 방류 등을 통해서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좀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홍수기 제한수 이하로 유지하도록 홍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기라는 게 지금 6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 댐 유역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까? 그 중간에 7월 30일 날 강우, 7월 30일 인근에 있었던 강우에 의하면은 저희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섰고. 자, 홍수기가 아까 기간이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라고 했죠? 네. 그 기간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예보된 거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걸로 예보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관계 규정과 예보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당시 수자원 공사에서 방류를 하게 됐을 때 보면 7월 8월 초에 7월 말에 홍수기 제한수위 85.3%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90%를 도달을 했는 100%에 도달을 했는데 90%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 홍수위를 이렇게 방류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초당 300톤으로 하다가 45톤으로 줄였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점에 대전 갑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에서도 물을 내리다가 물을 1000톤가량으로 줄인 상태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댐 연계 운영 차원에서 용담댐에서 물을 계속해서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류 쪽의 기존 강수로 인해서 잠수교를 통행해야 되는 농민들이 11일 동안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요청도 있고 농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틀 정도의 용량을 줄여서 잠수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7월 말에는 8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장마가 끝난다고 다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줄여서 다시 그 이틀 뒤에 다시 늘린다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